와룡목주입니다. 자, 오늘 5월 11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굉장한 또 이 하루 변동성을 보였었죠. 장중 2% 후반대 상승까지 보였다가, 어, 이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내려오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서 3% 이상의 장중 변동성을 보이는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크게 아주 뭐 영향력이 크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구나, 가격 전가가 일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구나 정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이제 뭐 지금 요즘에는 계속 이제 나오는 구간들인데,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 얘기는 50bp, 지금 현재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뭐 발언권이 나름대로 좀 강한 분이니까 그분 기준으로 놓고 보면 6월 50bp, 7월 50bp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지금 놓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에서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는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메스터, 이 클레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이분은 원래 매파이셨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적인 측면은,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요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7월 정도 이후까지 놓고 봤을 때, 7, 8월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그때까지도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요런 정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연준 위원들의 이 얘기들은, 전에 일단 말씀드렸던, 지금 뭐, 블라드 총재나 지금 메스터 총재가 75bp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50bp 쪽에 일단 포커스를 조금 맞추는 듯한 모습이고, 50bp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미 일단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이 연준 위원들의 어떤 립 서비스적 발언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지금 이 안정성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 그렇다고 연준이 뭐 아예 신뢰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연준의 신뢰도가 과연 인플레이션 제대로 잡을 수 있어? 경기 침체 안 시키면서 잡을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조금 더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월 의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공급망 문제가 지금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공급망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봉쇄의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 중국 봉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연준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어요. 일단 이 부분이 하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부분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한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부분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연준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랍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몰라. 지금 있는 상황 데이터 보고 후행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연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란 말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이쪽에 대한 우려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게 됐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못 잡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로 인한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두드러 잡아야 돼. 그렇다면 이걸 두드러 잡기 위해서 강한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이후 뭐 금년 말 내년 초 빠르면 늦으면 후년 정도 선에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연준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완화 정책 펴야 되잖아요. 통화량 또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인하할 수 있는 이 인하폭을 만들어내야, 지금 만들어 놔야 여유, 소위 얘기하는 곡간을 비워놔야 나중에 그걸 다시 채울 수 있고, 채워놔야 나중에 다시 비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연준이 쫙 풀어놨던 거 어느 정도는 땡겨놔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이 두 가지, 연준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몇몇 지표 중에 하나가 CPI고요. 이 CPI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여기서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컨센을 기준으로 보면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 컨센으로 보면. 근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워낙 불확실성이 지금 강한 구간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 확인해 봐야 되겠어. 진짜 둔화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부분. 기존의 예상치와 다르게 나온 경우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던 걸로 지금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상황 때문에 어제 사실은 이렇게 갭으로 뜨고 시작하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시가 자체가 매우 높았으니까 살짝 높여놓고 여기서 그냥 안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나았는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장중 변동성을 좀 크게 키웠던 측면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3%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거 말씀은 드렸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고점 징후는 분명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으로 3%를 또 넘기는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금씩 이제 하향 안정화를 조금 만들어 갈 것 같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제 3% 밑으로 밀렸으면 사실은 올라왔어야 되죠. 더 올라왔었어야 되죠. 근데 반영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투심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예상이 상당히 어렵죠. 일단 과거보다도 더 비중이 높아진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반응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시장 컨센 수준으로 나와주기를 일단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최근 하락을 감안을 하면 이런 정도까지의 반등은 일단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 잡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어제 블랙록 같은 경우도 12,000포인트는 지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포지션 변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CPI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일단 뭐 내일 하루 만에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오는 선에서 여기서 다지기, 요런 정도의 흐름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현재 외국인들 현물 매도도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고 선물 매도도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요, 전반적으로 조금 중립 이하의 수준에서 한 이 정도 조금 좋지 않은 둔화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중립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고 중립 근처까지 올라왔다 다시 밀리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립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이 현물 매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오전 초반에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질질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 흐름은 아마도 오늘 10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 중국의 CPI와 PPI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조금 수치는 CPI 같은 경우 좀 둔화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 조금 둔화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음, 역시 이제 예상치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도 일단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 자체가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별로 좋지 않은 쪽에, 우호적이지 못한 쪽에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나마 그 수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이 정도라도 나왔어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역시나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어, 앞으로 더 둔화될 수 있어, 이걸로 가게 될 것인지, 일단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지금 현재 이 확진자 수가 그나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일단 현재 잠시 후에 발표가 될 중국의 CPI, PPI가 조금 중요해질 걸로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그 정도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 주는 게 어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그러니까 2600 전후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지수표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는 지금 조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조금씩 약화되고는 있는데, 해운 섹터들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섹터들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눈에 띄는 정도의 섹터들은 크게 없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보험 관련 섹터들, 조선, 건설, IT, 이쪽 섹터들 조금 눌림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 섹터들,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들 눌림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자, 지금 최근에 계속 지금 3일 연속입니다. 삼성전자. 다만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일단 이때까지 주야장천 계속해서 매도했던 삼성전자를 더 이상 매도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매수하는구나는 우리 시장을 앞으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삼성전자 하나 정도밖에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그동안 주야장천 매도 를 계속 해왔던 JYP 엔터 이제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CIS, 위메이드, 태웅로직스, ABL바이오,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들 지금 조금 눈에 띄죠. 외국인들 매수가.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구형테크, LNF, 심텍, HLB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일단 놓고 보면 요 자리 일단 지금 딱 맞고 지금 살짝 밀린 상황인데, 아마 10시 반 정도까지는 요 전방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이제 지표 발표 개장 이후에 중국 증시의 흐름을 조금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글쎄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단은 좀 확실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어제 양봉이 오늘 어느 정도의 하단은 좀 제한시켜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살짝 코스피가 지금 고개를 살짝 들려고 하는데, 아직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에요. 중립에 가까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살짝 반등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고, 이걸 중립 이상으로 올려놓느냐, 오늘 지금 개장 이후에 한 번도 중립 이상으로 올라간 적은 없는데 올려놓느냐 여부가 조금 이후 반등 흐름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CPI, PPI 발표 이후에 중국 증시의 반응,
그 반응이 아시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조금 줄 가능성,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다만 상단, 하단 모두 일정 정도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CPI 발표, 미국의 CPI 발표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 말씀은 요 정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